후보 경쟁력입니다. 그만큼 이광재 후보 또 안철수 후보도 다 후보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박빙전인데 마지막에 딱히 안철수 후보가 후광 효과를 못 누린다는 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다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 보수 진영의 또 고령자 유권자층이 존재하는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남으로부터 많이 거주 이전해간 지역이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견해인데 이번에는 세대별 투표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세대율 투표가 이게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2030 세대들의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의 경향성을 보이면서 투표가 편차가 났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2030 세대들이 특정 세대 세력이나 정당의 경향성을 보이는 투표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50에서 55곳이 격전지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의석수 예측을 합니다. 제가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각 당 의석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준비된 판넬에 적어주시고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저는 민주당이 더 많이 확보를 할 것 같고 한 165석 내외. 165석 내외요? 예. 네. 국민의힘은 105석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일단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강세를 띠고 있고 반면 호남과 TK는 이제 그 대구 경북은 굳어져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합하면 한 165석 단독으로 과반 의상을 가지 않을까. 네. 반면 이 국민의힘은 그 당시 4년 전에는 당명이 달랐지만 103석을 했습니다. 사실 103석을 했는데 이번에 103석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우위를 거의 다 표를 얻는 것 같고 의석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강원도에서는 좀 우위를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 그리고 이 충남 이쪽에서 잘 방어를 해내면은 뭐 희망 사항이기는 해도 한 105석 정도 저는 잘 하지 해야지만 않을까 105석 내외다 이런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배 소장님은? 네, 좀 다른 의견입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의석수 예상은 안 합니다만 우리 프로그램은 제가 꾸준히 나왔던 출연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전반적인 이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집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정당 지지율 조사,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 의향과 비례정당 투표 의향까지 좀 망라해서 분석가 됐습니다. 대체로 아래편에 민주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가반을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대체로 저도 집계가 됩니다. 네. 현재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요. 하지만 국힘의 경우는 여전히 좀 이 범위가 넓게 그렇게 또 분석과 두 분 다 전망이 비례를 됩니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부 다 비례 의석을 포함한 예, 얘기죠? 모든 의석을 네. 다 포함해서 네. 국힘은 지금 120에서 140석 정도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네. 추정치인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세대별 투표율을 알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이 선거 여론조사는 각 세대별 투표율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지금 수치를 내셨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결과와 시청자들의 신뢰도와도 좀 관련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수장님, 서울 광진 의뢰의 경우 넥스트 리서치에서는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48%,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가 43%로 오차범위 접전을 벌였고 입수수 조사에서는 고 후보가 48%, 오 후보가 39%를 기록했습니다. 예, 9%포인트 차죠. 이러면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그러니까 볼 수가 표심으로 그럼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그래서 합니까? 양쪽 다 지금 보면은 고 후보가 좀 앞서요. 네. 앞서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선거 막판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게 그 사전 투표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보다도 투표하는 그 의향이 좀 낮아요. 네, 강도가 좀 낮다 이 그러면 말씀이군요. 이런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여론조사보다도 민주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지율 5%,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지역은 고민정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여론조사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경남 양산 을의 경우 넥스트 리서치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48%,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46%로 오차범위 접전이고요. 여기도 입소스 조사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49%, 김태호 후보가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후보의 승리가 점쳐집니까? 글쎄요, 저는 여기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앞서 저는 홍 소장님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진보 진영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많이 수적으로도 표집이 돼요.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40대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자들이 워낙 높게 나오는데 그렇게 40대 투표자들이 그렇게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간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는 김두관 후보가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앞서가는 결과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김태호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그 누가 이기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좁거나 아니면 실제 선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저는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현희 소장님, 충남 공주부여 청양 경우 박수현 민주당 후보,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 서로 상당히 지금 팽팽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민심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자, 이런 지역은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고 예측을 해도 진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거는 투표 개표가 완료가 돼야만이 이거는 알 수 있는 지역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수현 후보가 정진석 후보가 3포인트 뒤지는 경우 있고 또 42% 동일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사 민주당 후보가 좀 더 결집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국은 그것도 사실 다 상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여론조사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동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막판에 어느 쪽이 더 집중력, 이 조직의 그 힘이 더 강한가 네. 여기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저는 이건 좀 반드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연령자 분포가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충분한 여론조사가 자동응답 조사를 통해서 포함됐을까? 여론조사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대율 투표율입니다. 40대에서 매우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 후보자의 경우 그 부분이 득표율로 반영될지 여부는 여전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 소장님, 성남 분당갑은 어떻습니까? 이광재 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금 경쟁인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그래도 다소간 앞서는 그런 지역 분포로 보입니다. 대체로 서울의 강남과 비슷한 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후보 경쟁력입니다. 그만큼 이광재 후보 또 안철수 후보도 다 후보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박빙전인데 마지막에 딱히 안철수 후보가 후광 효과를 못 누린다는 점.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다만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 보수 진영의 또 고령자 유권자층이 존재하는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남으로부터 많이 거주 이전해간 지역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선거 여론조사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별로 40대와 60대 이상 특히 이제 60대도 나눠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후반과 70대 이상의 이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 성남 분당을도 갤럽 조사 결과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46%, 김은혜 후보는 42%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요. 이 지역은 친명, 친윤의 대결로도 눈길을 끌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보면은 지금 이전 지금 몇몇 지역을 우리가 검토하는데 유심히 보시면은 조사 방법이 ARS 조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네.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지금 자료를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응집률이 저는 민주당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4포인트는 4포인트 차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김은혜 후보로서는 실제
심리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견해인데 이번에는 세대별 투표율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세대율 투표가 이게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2030 세대들의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의 경향성을 보이면서 투표가 편차가 났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은 2030 세대들이 특정 세대 세력이나 정당의 경향성을 보이는 투표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투표장에 나오더라도 지난 대선과 달리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세대율 편차보다도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얼만큼 투표에 결집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쓰는 용어가 결집력이라고 하지만 네. 실은 이거는 정당 지지자들 간의 투표율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은 투표율인데 이번에는 이 정당 지지자들 간의 투표율의 차가 이 여론조사의 이 마지막 이 아주 박빙의 여론조사를 결정지을 여지가 크다고 봐요. 네.